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립니다. 지구의 밤하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천 기의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며 전파를 쏘아대고 밤에도 태양빛을 반사해 밝히겠다는 계획까지 등장했습니다. 천문학계는 하늘이 더 이상 어둡지도 조용하지도 않다며 경고합니다. 현재 저궤도에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포함해 약 12,000기의 인공위성이 운용 중이며 수년 내 10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유엔 산하 평화적 우주이용위원회는 국제천문연맹의 어두운 하늘과 조용한 하늘 보호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위성의 밝기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7등급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파 간섭은 이미 심각합니다. 국제학술지 아스트로노미 앤 아스트로피직스에 따르면 호주의 전파 망원경 EDA2로 스타링크 1800기를 29일간 관측한 결과 11만 건 이상의 전파가 탐지됐으며 일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보호하는 주파수 대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정태현 한국천문연구원 센터장은 국내 피해는 없지만 일부 주파수가 스타링크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자체 점자파 방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스타트업 리플렉트 오비털은 태양빛을 반사해 밤에도 태양광을 활용하겠다는 우주 거울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시험 위성 에아렌딜-1을 발사해 특정 지역을 보름달보다 밝게 비출 계획이며 2030년까지 4,000기 위성으로 야간 태양광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나래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은 이 빛이 보름달보다 밝아지면 어두운 천체 관측이 불가능해지고 쌍안경 사용자도 시력 손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5월 국제천문연맹 DQS 우호국 그룹에 가입했으며 유엔 회의에서는 어두운 하늘 보호는 인류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위성 궤도 정보를 활용해 관측 일정을 조정하고 반사도와 전파 간섭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황나래 연구원은 우주 산업의 발전이 천문학의 성과 위에 서 있는 만큼 하늘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기존 원전보다 1,000배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0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 2025에서 김한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단장은 ISMR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단장은 ISMR은 단순히 대형 원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높인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탄소 중립 시대의 석탄을 대체할 핵심 전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종의 SMR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낸 국가는 한국과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한국은 UAE와 체코에 대형 원전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2012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 SMR 기술 인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약 1조 원 규모의 ISMR 정부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ISMR의 설계는 일체형 원자로, 피동형 안전계통, 복수 모듈 배치 등이 특징으로 냉각제 유출 같은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전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피동형 안전계통 덕분에 비상시에도 스스로 냉각이 가능합니다. 김 단장은 ISMR의 사고 확률은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R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탄소 중립형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은 불안정하지만 SMR은 유연성이 높아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비는 한 기당 약 5천억 원으로 낮고 도심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김 단장은 세계 석탄 화력 발전소 200기가와트를 모두 SMR로 대체하면 건설비와 기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중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이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를 거쳐 2035년 첫 I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소개하며 원전 출력 예측과 이상 감지 기능으로 운전원의 안전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SMR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은 지방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인공 배아 모델을 이용해 인간 혈액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백혈병이나 희귀 혈액질환 환자에게 맞춤형 혈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케임브리지대 거든 연구소 아짐 수라니 교수팀은 난자와 정자 없이 인간 줄기세포만으로 배아 유사체를 만들어 이 안에서 조혈 줄기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10월 14일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와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임신 3에서 4주차 인간 배아의 구조를 모사한 3차원 배양체를 만들었습니다. 배양 이틀째에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분화했고 8째 날에는 심장세포가 형성돼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13째 날에는 붉은 반점 형태의 혈액 덩어리가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유사체를 헤마토이드라 명명했습니다. 헤마토이드 내부에서 발견된 조혈 줄기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등 다양한 혈액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골수나 제대혈에서 얻은 줄기세포와 유사한 생리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방법은 단백질 성장인자를 외부에서 주입하지 않고 세포가 스스로 조직화되는 자가 조직화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연구진이 만든 배아 모델은 태반과 난황낭 같은 기관이 결핍되어 있어 인간으로 발달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체가 아닌 미니멀리즘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또 뇌를 형성하는 조직도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은 순수한 의학 연구 목적에만 쓰입니다. 수라니 교수는 이번 성과는 초기 인간 발달에서 혈액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새 도구라며 환자 자신의 세포로부터 혈액을 만들어내는 재생의학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심장과 혈액의 발달 원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의 발생 기전을 모사해 신약 실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피부나 조직세포로부터 유도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자기 혈액을 만드는 맞춤형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제 사비기 왕궁의 배후 산성인 부소 산성에서 얼음을 보관하던 대형 창고 빙고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백제 왕궁의 생활 문화와 의례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고고학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진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성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빙고와 함께 지진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며 묻는 의례도구로 강력한 왕권과 종교적 의례가 결합된 국가적 건축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확인된 빙고는 동서 7m, 남북 8m, 깊이 약 2.5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로 내부는 U자형 단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반을 직접 깎아 벽으로 삼았고 이후 남쪽 벽을 돌로 덧대어 공간을 축소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바닥 중앙에는 길이 230cm, 너비 130cm, 깊이 5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어 얼음이 녹은 물을 배수하는 집수정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소는 빙고는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왕궁과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위계적 공간이라며 당시 백제의 기술력과 행정조직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빙고 인근에서 함께 발견된 지진구는 짧은 목의 항아리에 둥근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덮인 형태로 내부에서는 중국 한나라 시기부터 약 700여 년간 유통된 오수전 5점이 출토됐습니다. 연구소는 이는 빙고의 안정적 완공을 기원하는 공원 의례로 봉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진구의 존재는 부소산성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백제 왕궁의 핵심적 의례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소산성은 538년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 660년 멸망할 때까지 120여 년간 왕궁을 보호하던 배후산성입니다. 2015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1981년 이후 17차례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2015년 부여 백마강변 구드레 지역에서
백제시대 빙고가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왕궁 배후산성 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연구소는 이날 제18차 발구조사 개토제를 열고 조선시대 군용 식량 창고였던 군창지 서쪽 지역의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백제 사비왕궁의 실체적 구조와 공간 체계를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